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왔네요. 자, 41쪽 가운데 고급 오락장 및 고급 주택 원칙은 중과세 하는 거죠? 41쪽 박스. 근데 이게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이내에 뭐라고 나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했죠. 그래서 실질은 그러면 고급 주택이 아니야. 그럴 때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며칠 이내 항상 60일이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실질이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이 아니므로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단 상속은 6개월, 9개월이고 60일 이내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죠. 60일 이내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를 안 한다. 자, 그 다음은 중과세율. 바풀떼기들 출발이마다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에요. 제목 보고 암기하자.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했다. 그 다음 과밀억제권에서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이죠. 짓거나 늘릴 때 원신해요.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사치의 절반입니다. 2배. 2배를 중과해요. 2배를. 그래서 2배는 어떻게 표시한다? 원리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 100분의 200을 합한다. 똑같은 거예요. 제목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사치는 4배고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분은 2배를 더하는 거예요. 2배. 그럼 2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2는 사니까 4%. 그럼 과밀억제권은 어디를 얘기한다? 수도권. 대구는 과밀억제권이 아니에요. 수도권을 얘기한다.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서울, 경기, 인천까지만 중과하는 거예요. 대구는 지방 대도시로서 중과 안 합니다. 과밀억제권이 3가지예요. 왜 중과할까요? 공장을 짓거나 늘리면 인구가 달아오죠.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 공장을 짓거나 늘리면 중과한다. 그래서 박스. 자, 신설은 몇 제곱미터 이상 지어라? 오빵빵. 오빵빵이야. 오빠 신선의 신설이야. 오빵빵. 오빠 신선의 신설. 오빵빵 이상. 단 도시형 공장은 도시에 꼭 필요하죠. 이런 도시형 공장 중과 제외합니다. 도시에 꼭 필요한 공장, 첨단 산업 이런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증설. 20% 이상 339 초과를 늘렸을 때 증설이야. 20% 이상 연면적을 늘리거나 또는 뭐다? 330 초과했을 때. 숫자가 뭐다? 오빵빵. 오빠지? 오빠가 중됐어. 중과세 2배로. 그럼 중되면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지. 이갈려 영원히 20. 그래도 좋아. 33매 영원히 숫자. 오빠가 중된 거야. 이갈려 영원히 헤어진 거야. 그래도 좋아. 산속으로 따라가 33매 영원히 이렇게 숫자 배열. 그 다음 중과세 대상은 뭐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차량, 기계장비 4가지를 중과합니다. 왜? 4가지가 있어야 공장이 굴러가지? 토지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차량, 제조활동, 영업활동 해야 되고 기계장비, 제조활동 해야죠? 4개. 중요한 거는 중과세 기간도 몇 년까지만 한다. 제척기간이.
5년까지만 하는 거야. 5년까지. 신증설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기계장비도 5년 이내 취득하는 거 물어볼 때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요. 자, 3번. 자, 3번 제목 보고 역시 과밀억 채권 누구만 중과한다. 본점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를 어떻게 쓸 때만 중과한다. 어떻게 쓸 때? 두 번째 줄 밑줄고 신축 중축 짓거나 늘렸을 때만 원시만. 그래서 과밀억 채권의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본점. 주사무소 지점은 중과 안 해요. 분사무소 중과 안 해. 그래서 과밀억 채권에서 본점을 짓거나 늘렸을 때 인구가 따라온다 이거지. 신중축 원시만.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2배는 몇 프로다? 4%. 사치의 절반이에요. 시험은 뭐만 나와? 과밀억 채권에서 공장을 짓거나 늘리거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짓거나 늘렸을 때는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 2배는 몇 프로다? 4%.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다? 출발이 대도시. 출발이 대도시예요. 대도시. 대도시를 얘기한다. 대도시에서 법인이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중과하겠다. 그 다음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서를 위한 부동산 취득 중과하겠다. 이 대도시는요. 과밀억 채권의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대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이 과밀억 채권은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고 이거는 옛날에 등기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위쪽은 옛날에 취득세. 그리고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다. 고로 등록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지. 그래서 대도시 설립 공장 신증설. 그래서 여기서는 본점만 중과하는 게 아니라 지점도 중과하고 설립 등이 나왔잖아. 설립은 본점. 지점도 중과하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전입도 중과한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다 중과한다고요? 다 중과해?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에서. 잘 들어요. 몇 배? 3배에서 몇 배를 뺀다? 2배를 뺀다. 2배는 몇 프로다? 4%.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옛날 법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래서 빼는 이유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4번 나왔잖아요. 대도시. 자, 그럼 이제 중과 세가 동시에 중복됩니다.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합쳐. 그냥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돼요. 과밀억 채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2배를 더한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리고 동시에 중과세가 중복됐을 때는 합친다. 어떻게 합친다? 표준세율의 3배를 합친다.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보라고요. 1번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이죠. 중과 제휴업종이 도시형 업종이에요. 중과 제휴업종은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2번 밑에 법인이 사면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법인이 대도시에서 등기할 때도 중과를 안 한다. 너무 크면 안 되죠? 602야. 법인이 대도시에서 등기할 때는 602야는 사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거 옛날 동네에 가면 무슨 아파트가 있어? 사원 아파트.
옛날 동네에 사원 아파트 LH에서 막 짓잖아. 60 이하는 중과를 안 해요. 8호가 아니라 60 이하.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다? 암기하는 거예요. 제목 보고. 과밀억제권으로는 2배를 더하고 대도시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왜 빼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등기를 중과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10년까지는 취득세는 표준세율로 과세했다. 몇 프로? 2%. 10년까지. 그 다음 등록세는 어떻게 중과했다? 표준 세율의 3배로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요. 따로따로 하다가 11년부터는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신축했다. 옛날에 취득세는 2%, 옛날에 등록세는 0.8이야. 그럼 3배니까 뭐야? 2.4. 83, 24.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11년부터는 합쳐서 몇 프로를 만들어야 돼? 4.4를. 4.4를. 그럼 표준세율 합치니까 2.8. 3배는 몇 프로야? 8.4. 그럼 4.4가 되려면 4%를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요. 그래야 4.4가 나오죠? 지금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옆에 하나 만들라고요. 제일 밑에. 아주 오른쪽 나왔잖아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43쪽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한 장짜리로 정리합니다. 자, 조세 정리 프린트. 조세 정리 프린트로 중과하는 거예요. 1페이지. 중과세율 끝났어요. 중과세율 왼쪽 제목을 먼저 보자.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걸로 과세한다. 높은 걸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 3번. 자, 사치는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한다. 4배는 몇 프로? 8%.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5개지. 별꼴 고고고. 근데 6억 초과를 안 따지는 거는 뭐다? 엘리베이터야, 에스컬레이터야.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6억을 안 따져요. 에스컬레이터는 고급 주택 따질 때 6억 안 따진다고요. 자, 그 다음 과가 뭐다?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2개지? 몇 배를 더한다? 2배. 대가 뭐다?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하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라. 왜 빼? 종전과 똑같이 4.4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과 플러스 대 동시에 중복됐다는 거요. 과밀억제권 플러스 대도시가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합쳐야지. 어떻게 합쳐라? 표준세율의 3배. 이렇게 제목 보고 암기만 하면 돼요. 단 공부는 뭐 위주로 하라? 사치성 재산 위주로. 과가 뭐예요? 과밀억제권. 대가 뭐예요? 대도시.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은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야. 적지 말아요. 쓸데없이.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 10년까지 3배. 그 다음 등록세는 그냥 표준세율. 그래서 과밀억제권은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하고 등록세는 표준세율로 따로따로 했다고요. 11년 1월부터는 합쳐야지.
그럼 신축했다 2%. 세배는 몇 프로야? 6%. 그럼 신축하면 이거는 0.8이지 따로따로. 그럼 합쳐서 몇 프로를 만들어야 돼? 6.8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표준세율을 합치면 신축이니까 2.8. 여기에 몇 배? 3배. 6%. 맞아요? 표준세율이 2배였잖아 이거. 이게 몇 프로예요? 표준세율이 몇 프로? 2.8. 그 다음 2배는 4%지? 4%잖아. 그럼 몇 프로가 돼? 6.8. 똑같이 되잖아요. 똑같이 돼요. 자, 그래서 따로따로 물어볼 때 따로따로 답해요. 그럼 과밀억제권과 대도시가 동시에 중복됐잖아. 이거 그리고 이거 동시에 중복됐죠. 중과세가. 그래서 합쳐서 어떻게 만든다? 동시에 중복했을 때는 이렇게. 그럼 따로따로 하면 뭐야? 6%, 2.4. 6% 2.4잖아. 그럼 몇 프로가 돼야 돼? 8.4. 그럼 2.8. 38, 24. 3미는 6. 8.4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세요.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설명했어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제목 보고 암기하자. 알아들으셨어요? 자, 43쪽. 이제 중과세율의 적용 범위. 중과세율의 적용 범위 나왔죠? 자, 부동산,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 원칙.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항상 표준세율. 몇 년 이내? 5년 이내. 중과세 기간이 5년이야. 이게 뭐가 됐다? 중과세율이 된 거야. 실질로 따지죠?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다시 과세한다고요. 1번. 포인트가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이 뭐다?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원칙이 5년이에요. 5년 이내 뭐가 된 거야? 기역, 니은, 디귿. 중과 물건이 됐다는 뜻이에요. 기역, 과밀억제권 몇 배? 2배짜리. 니은, 대도시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는 거고, 디귿, 사치는 표준세율의 4배를 더하는 거고. 제목 보고 중과세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추징한다. 추징해요, 추징. 자, 뭐를 추징할까요? 5년 이내니까 전체를 추징한다. 추가징수, 전체. 그래서 중과세율로 추가징수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로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이. 그 다음 중과세율로 계산해보니까 500만 원이 나와. 그럼 추가징수해야죠? 얼마를 추가징수한다? 5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뭔 소린지 헷갈린다.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지? 이중과세야.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빼고? 100만 원 빼고 얼마를 추가징수한다?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죠. 며칠? 60일. 이렇게 추가징수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옛날에 100만 원 납부했죠? 근데 옛날에 가산세가 있었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해서. 가산세를 20만 원과 함께 납부했어. 그럼 가산세는 뭐다?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지? 그럼 옛날에 취득세 얼마 냈어? 120. 가산세는 취득세잖아요. 그럼 뺄 때 이미 납부한 거를 뺄 때는 100만 원을 뺀다, 120을 뺀다. 100만 원. 그래서 가산세가 있다면 뭐야? 제외. 그럼 120을 빼면은 400이 아니라 380으로 줄어들지? 그래서 이 추징사유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어요.
오리지널 취득세만 공제한다고요.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 100만 원만 빼는 거요. 120 빼면 380으로 줄어들죠. (1번) 끝난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만 알아. 됐죠? 자, 그 다음 4번 내려와요. 4번. 자, 4번 포인트만 해요. 과밀억 채권과 대도시 중과세이 동시에 중복됐잖아. 동시에 중복되면 암기하라.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4번 표준세율의 3배의 3배. 나머지는 알 필요 없음. 자, 밑에 3번 한번 풀어봐요. 5에. 회원적을 포장이냐? 원시를 물어봐, 승계를 물어봐. 승계는 중과하지 않는다. 원시만 중과해. 회원적을 포장은 나머지는 구분 없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몇 년 이내야? 5년 이내는 전체를 추징해요. 제척기간 안에 들어갔으므로. 잘 들어. 이제 5년 지나서도 할 수 있죠? 5년 경과에서 중축 등을 해서 중과물건이 됐어요. 5년이 지나서도 할 수 있잖아. 중축 등을 위해서 중과물건이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전체를 추징하는 게 아니라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합니다. 이유는 제척기간이 지났잖아요. 땅은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럼 5년 지나서 증축했으니까 증가되는 뭐만 한다? 건축물만. 5년 이내는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으므로 전체 추징. 5년 지나면 뭐다?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해요. 땅은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납세할 의무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가 5번이에요. 5번. 일반 건축물을 중축 등을 했잖아. 5년 이내가 없으므로 5년 지나서 했다는 뜻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 증가되는 건축물만. 맞잖아요. 증가되는 건축물. 5년 이내라고 나오면 토지건축물 전체를 추정해요. 그래서 위에 보면 1번이 뭐다? 5년 이내. 위에 2번은 5년 지나서 했다는 얘기예요. 증축등. 그러니까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 2번 5년 지나서 중축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전체가 아니라 2번은 증가되는 건축물만. 위에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고 2번은 증가되는 건축물. 법조문이 5년 이내. 그럼 2번은 뭐다? 5년 지났다는 얘기예요. 앞을 쳐다봐야 수업을 진행하죠? 아니, 할 게 뭐가 있어?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고 제척기간 안. 5년 지났으니까 땅은 소멸. 증가되는 건축물만. 자, 마지막 파트 9번 부가징수. 자, 취득세는 힘센 자 도세죠? 특광도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서 어디에다 신고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군구에서 걷어가요. 소재지. 원칙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세. 줄여서 도세예요. 위임을 받아서 징수한다. 시군구는. 자, 그 다음 납세지는 1번. 항상 지방세는 뭐다? 소재지. 주소지,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실제로는 어디로 간다? 가까운 동네로 가. 시군구로 위임을 받아서. 자, 3번 별 딱 붙이고 3번 2번에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걸쳐 있으면 부산에도 걸쳐 있고 대구에도 걸쳐 있어.
그럼 취득세를 나눠야지.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 면적 비율로 하면 안 돼요. 가액이나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 무슨 비율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면적 비율은 부속 토지를 나눌 때. 가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고 양도세는 기준 시가 비율로 나누고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로 나누고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양도세는 기준 시가 비율로 나누고.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계속 반복해. 했던 거 또 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걸쳐 있다.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 한 방에 많이 나오죠? 걸쳐 있잖아. 그럼 걸쳐 있을 때는 소재지별로 나누되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그럼 부산에다 시가 표준액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그러나 울산은 시가 표준액이 2억이야. 그럼 부산은 1,000만 원 중에 얼마 갖고 가요?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곱하기 5분의 3, 6천만 원 갖고 가요. 600만 원. 그 다음 울산은 1,000만 원 곱하기 5분의 2, 400 갖고 가요. 내가 왜 그걸 여길 안 적어? 또 적을까 봐. 알아들었지? 시가 표준액 비율. 계산은 필요 없다. 어차피 한 문제예요.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통과하는 거고. 자, 징수 방법. 자, 원칙은 신고납부. 자, 일반적인 거래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 60일이에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등록면허세랑.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 등록 전까지. 60일 안 써요. 원칙이. 일반적인 거.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60일 안 써요. 일반적인 거.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이번 시험에 비교가 필수다. 자, 그 다음 상속은 6개월, 9개월.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부터. 슬픔에 잠겨있는 그대에게 날짜 계산하면 힘들지. 말일을 꼭 확인하자. 6개월. 그리고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는 9개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60일. 거기 부연설명 적어야 돼요. 자, 오늘이 며칠이다. 오늘 며칠? 5월 22일.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5글자로 잔금 지급일. 여기까지 되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땅을 산 거야? 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샀지? 허가받고 사야 돼. 그래서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 6월 22일.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 지급했지? 이거는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요. 그럼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부터. 그래서 옆에 적어. 허가받기 전. 허가받기 전에 잔금 청산. 허가받기 전에 잔금 지급은 무효가 돼요. 60일은 허가가 나면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따진다. 어떤 용어가 들어갔을 때 허가받기 전. 잔금 지급은 무효라고요.
이거를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 민법은 까먹지도 않아. 세법도 기억이 안 나고 민법도 기억이 안 나고. 유동적 무효죠? 허가가 안 나면 무효. 허가가 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허가 났잖아.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 허가받기 전. 그러면 60일은 허가일로부터 따져요. 허가받기 전.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는 뭐다? 언제까지 납수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이 60일은 뭐다? 법정, 세금을 내는 기간이에요. 그럼 불안하니까 60일 전에 뭐가 들어가? 등기가 들어가지. 60일은 세금 내는 기간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도 잔금 끝나면 바로 등기 접수해요. 법무사를 통해서. 그럼 취득세 납부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칠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세분화시켜요. 단 등록면허세는 몰아서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할 때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몰아서 뭐다?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그 다음 추가신고 납부. 이거 추징 대상. 이거잖아 이거. 이거 했잖아요. 자, 중과 대상이 되면은 취득세를 추가 대상이죠. 추징. 자, 며칠 이내에 추징한다? 60일이네. 60일이네. 단 옆에 적어. 가산세 제외. 추징할 때는 포인트가 가산세 제외예요. 세금을 뭐다?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들었으므로 여기 봐요. 100만 원을 빼지 120을 빼지 않아요. 가산세 제외. 그리고 이 지문은 옆에 적어. 등록면허세와 동일. 등록면허세도 이 경우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추가 납부. 뭐랑 동일하다? 등록면허세도 이럴 때는 60일.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60일.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결국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고를 납부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보통징수 나왔잖아요. 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이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해. 뭐가 붙어? 가산세. 취득세를 늘리죠.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징수. 보통징수. 자,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가산세가 20만 원이야. 그럼 얼마짜리 고지서 날라와? 120만 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지?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가? 연체이자. 뭐가 붙어? 가산금. 그다음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1차적으로 가산세가 붙으면 고지납부. 고지서 날라와.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체이자가 붙는다. 연체이자 이름이 뭐다? 가산금.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꽉 이렇게 가끔가다 잘하는 것도 나와요. 나왔잖아. 가끔가다. 무신고하면 몇 프로 늘어나? 20%. 그러나 사기 부정. 앞에 사기라고 적어. 사기 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나? 40%. 그 다음 과소는 몇 프로 늘어나? 10. 자, 부정. 사기 부정은 무조건 40. 그래서 율 풀 때 사기 부정이 다 그러면 40이야.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 늘어나 취득세가
납부는 따로따로 계산해. 납부는 하루에 얼마씩? 10만 원당 25, 0.025%. 그러나 한도가 있어요. 75%를 한도로 한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채업자로 전락합니다. 그럼 납부분은 지연 일수에 따라 하루하루 일명 숫자 배열이마다 납이요. 한도 75. 그럼 더하면 숫자가 100이 돼요. 납이요. 25. 0.025% 25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중과산세.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중자가 붙어서 무겁게 가산세를 매기겠다. 자, 이것도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중과산세는 언제부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뭐 했다는 뜻이요? 미등기 전매했다.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전매하면 취득세가 바로 몇 프로부터? 1,000만 원이면 800이 붙어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미등기 전매하면 800이 붙어서 1,800짜리 고지서 날라와요. 매각 미등기 전매한 거요. 80%. 숫자 갖고 장난쳐요. 매각하면 공원의 각 팔각정을 기억하라. 팔각정에서 매 맞아. 왜 매 맞아? 미등기 전매하다 걸렸기 때문에 80대를 때려버리는 거야. 단 옆에 적어요. 등록면허세는 적용을 안 해요. 이건 취득세만 적용을 한다. 왜 등록면허세는 80%를 적용 안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죠? 이거 미등기 전매 등기 안 한 거잖아. 취득세만 80% 붙여. 등록면허세 80% 적용한다. 틀려요. 왜 적용 안 해? 등기를 안 한 거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나왔잖아. 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는 과세 안 한다고요. 80% 안 붙여. 미등기 전매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그럼 등기 등록을 안 하는 거는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별 붙여.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신고나 간주취득은 80%를 적용 안 한다. 왜? 이미 옛날에 신고를 마친 거니까. 땅 살 때 취득세 신고 납부했어요. 간주취득은 이미 신고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한 거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80%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몇 개가 있어요? 종류가 4개. 글씨가 4글자. 이 간주취득 4개 기억하면 무조건 합격. 아까 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 자, 법인 등은 뭐 해야 돼? 장부 관련 증거 서류를 같이 해야 돼.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요. 왜? 그래야 실질거래가액을 인정해. 그러나 장부를 갖추지 않았다. 미비했지? 그럼 세금을 몇 프로 늘려? 10%? 20하면 안 돼요. 장부를 안 갖추면 가산세 10% 늘린다. 그래서 법인 열받아. 10%? 열. 이 가려 그러면 싸움해요. 열. 자, 그 다음 기한 후 신고는 개정법.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일반적인 거. 이렇게. 근데 뭐가 있다? 기한 후 납부가 아니라 신고. 제목이 기한 후 신고. 60일 지나서 신고를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어떨 때? 무신고했어. 무신고했다고요. 그럼 기한 후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60일 지나서. 여기 봐.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몇 프로부터? 20% 붙어 있잖아. 20%면 되게 많은 거죠. 그죠?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더 붙어요. 이사 비용. 이사할 때 얼마 들어요?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밥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원래는 안 사주는 거야. 안 사주면요, 딱 끝나고 나오면 부딪혀요, 농. 우리 집 사람 옛날 안 사줘서. 왜? 다 줬잖아, 포함해서. 내가 톡으로 했어, 점심 시켜주라고. 왜? 다 줬는데. 원리 원칙 따지다가 더 손해봐요. 내 양복 한 벌도 없어졌어. 내가 초록색 양복이 있어서 이 아래 그거를 5월 달에 내가 꼭 입고 나와서 옛날에 그게 없어졌더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막 부딪히고, 원리 원칙도 좋지만 인생 살면서 약간 융통성도 필요해요. 특히 A형. 자, 그 다음. 우리 집 사람 A형이야. 딱 소신매가지고 딱 원리 원칙이야. 너무 좋아. 왜? 저런 덜렁덜렁거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소신만 여자, 그죠? 의심이 많아 또. 특히.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통계적이에요. 의심을 더럽게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게 돼요. 알아들었나요? 너무 좋더라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여자랑 살 거야. 의심 많은 여자. 자,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20% 붙었잖아. 세금이 너무 많이 붙었지? 그래서 뭐를 하라? 기한 지나서. 기한 후 뭐야? 신고야, 신고. 그러면 가산세 20%를 깎아주겠다는 거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막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이내. 신고 기한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는데 세 가지로 세분해요. 1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주고, 3개월 이내 하면은 30% 깎아주고, 6개월 이내 하면 20% 깎아줘. 세 가지로 세분됐다. 자, 1개월 이내 50%. 뭐를 깎아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줘요. 절대로 납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는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내므로.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3개월 이내 하면 3차지 30% 깎아주고, 그 다음 6개월 이내 하면 20%.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숫자가 뭐다? 2, 3, 5야. 그럼 1개월 이내면 50% 깎아주지? 그럼 뭔 뜻이야? 절반을 깎아서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0%만 적용하겠다. 그 뜻이죠? 그럼 30% 깎아주면 몇 프로 깎아주는 거야? 6%. 그럼 몇 프로만? 14%. 20%를 깎아주면 4% 깎아주는 거지? 몇 프로만 적용한다? 16%. 또 적으려고 그래. 이거 적지 말아요. 또 50, 30, 20. 됐어요? 항상 알아두시고. 됐죠? 자, 4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면세점. 꽉 잡았잖아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잡았어.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50만 원. 이하야 이하 가액.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 50만 원 이하. 숫자. 자, 그리고 멀다. 50만 원 이하요. 점 빼는데 얼마 들어가? 50만 원. 왕점 빼는데 50만 원. 점을 여러 개 빼면 안 돼. 하나만 빼. 몇 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꼼수 부리니까 1년 이내. 전후. 여러 건이지만 한 건으로 봐서 50만 원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원칙은 가액, 세액하면 안 돼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분할 취득하지? 전후. 계속 50만 원 쓰면 세금 없잖아. 그래서 전후 여러 건이라도 몇 년 이내가 되면 1년 이내 갖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1년 이내. 왜 1년이다?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포인트는 점만 원 빼는데 50만 원. 점이 몸에 드글드글해. 하나만 빼야 돼. 1년. 점 다 빼면은 뭐 기 빠진다며. 알아들었죠? 점을 하나만 빼라. 내가 이 얘기 안 했어요. 옛날? 나 학교 다닐 때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 갔어. 우리 과가 52명이었어. 여자반이야. 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학생 거기 갔으니까 이제
그때는 어려운 시대라 튜브 있잖아, 까만 거. 그래서 내가 딱 불러서 타 이랬어. 타더라고. 내가 깊은 바다로 나같이 이제 약간 야 뒤로 돌아 그랬어. 탁 돌아. 말도 잘 듣더라고. 빠져 죽을까 봐. 근데 등에 딱 보니까 왕점이 진짜 있어서 그래서 되돌아와서 점 빼고 오라 그랬어. 아마 진짜야. 근데 이 학생이 말도 듣더라고. 엎어 하니까 확 엎어지는 거야. 딱 깜짝 놀랐지. 이만한 점이 있는 거야. 일명 그때부터는 별명이 점순이었어. 근데 시집 가는 날 나 앞에 연락 왔어. 점 빼고 시집 갔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 부가세. 이름만 알아.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가세 2개지? 뭐와 뭐가 붙어? 농특세, 지방교육세 둘 다 붙어요. 둘 다 붙는다고요. 둘 다 붙어. 자, 넘겨보죠. 자, 7번 한번 풀어보죠. 7번. 제가 안 풀더라도 복습용으로 풀어봐야 돼요. 7번. 내가 다음 주 오면 진짜 조사할 거예요. 풀었나 안 풀었나. 7번. 자, 7번.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이미 신고를 한 거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 옛날 땅 살 때 신고했잖아. 취득세 내야 지목 변경을 해줘요. 신고 마친 거니까 옛날에. 알아들었어요? 자, 8번.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몇 프로부터? 80%. 이게 네 글자로 뭐야? 중과산세. 네 글자로. 그럼 중과산세도 과산세죠? 뒤에는 보통징수 방법. 신고 납부하면 틀려요.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는 무조건 뭘로 지문이 바뀐다? 보통징수 방법. 맞는 지문이네요. 맞는 지문.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취득세 총정리가 있어요. 총정리. 뭐 아는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죠. 한 장짜리 한번 봐요. 뒷면. 자, 뒷면. 이번에는 뒷면 2페이지를 얘기합니다. 2페이지. 자, 꼭대기. 오늘 뭐 배웠다?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포인트만 배웠네요. 자, 꼭대기 봤어요? 자, 취득세 왼쪽 신고납부 1. 일반적인 거는 며칠?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그리고 2번 허가받기 전자가 들어가면 60일은 허가일부터 따져요. 상속만 6개월, 9개월. 반드시 말일부터. 그 다음 추징 대상은 역시 60일이죠. 중요한 거는 가산세 제외. 제외요, 제외. 자, 5번.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 못 써. 접수하는 날까지. 자,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합쳐서 뭐다? 전까지. 그러나 추징 대상은 취득세와 동일하게 며칠? 60일. 추징 대상만 60일이요. 나머지는 전까지.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3번.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뭐를 붙이지 않는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왜? 전까지만 납부하라.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가. 그리고 옆에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지? 아까 다 설명 끝났고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붙는 거요. 80%. 등록면허세는 없잖아. 왜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가 안 붙어? 등기를 안 한 거니까. 등기를 안 한 거니까 뭐다? 취득세만 붙여.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등기를 해야 납세할 의무가 된다. 그래서 중과산세 80%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예요. 등록면허세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유는 등기 안 한 거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안 하더라도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자관이 한 장짜리가 되면 10개 이상 맞춰요. 한 장짜리가 안 되면 아실아실해요. 아실아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6월 달까지는 이와 같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일단은 우선이 뭐다? 1차 정리해야 돼요. 1차 정리가 딱 된다. 또 까먹어. 그래도 특강 자료가 딱 있잖아. 그죠? 정리된 느낌이 들어. 아 진짜요. 특강 들으란 뜻이에요.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